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아직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달 대전해안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환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환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나이는 48세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됐는데 심의위가 어제 만장일치로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 교사이고요. 이름, 얼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명재환이 초등학교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범죄가 워낙에 중대하고 또 잔인한 수법을 썼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에 있어서는 비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네. 만장일치로 공개를 결정했다라는 것은 비공개 사유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고 본인도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공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이 신상 정보는 공개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심의가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닷새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공개가 됐네요. 네, 유예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이 피의자 측에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둔 취지가 있지만 이미 명재환이 나는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 공개에 동의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보 공개 외에 이제 2차 피해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공개된 정보 이외에 무분별하게 허위 소문이라든가 다른 사실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처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유예 기간에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2차 피해 예방 대책이란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런 피해를 입은 사실들을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이런 피의자를 공개하면 피해자가 특정되는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가 특히 피해자를 특정해서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일을 막고자 이런 유예 기간을 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 유가족 측에서도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고 특히 피의자도 신상 공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신속하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졌고 다만 결정 이후에 신속하게 공개가 됐을 뿐 사건 발생일로부터는 상당 기간이 경과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경찰에서도 즉시 공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의 이후에 공개는 굉장히 빨랐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로는 한 달이 넘게 흘렀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명재환 피의자가 이 미성년자 초등생을 살인한 이후에 본인도 스스로 자해를 했기 때문에 그 자해 과정에서 발생한 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조사가 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환으로 수술과 치료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가 좀 종료된 다음에 수사와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늦은 시점에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목하고 이제 손목 부위에 이제 자해를 했기 때문에 이 치료에 필요한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득이하게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 이미 수술 직전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증거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보다는 어찌됐든 질병치료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판단이 앞섰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면 조사를 한 차례 실시했을 때 또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인해서 중단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 명 씨의 정신질환 이력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앞서서 그 일본도 살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건가요? 심신미약,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유무죄라든가 책임의 정도에 있어서 법원 단계에 이르러서 치열하게 또 어떤 법적인 공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살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망상 장애를 심각하게 앓고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한 정신과 기록지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본 측면이 있는 반면 이 초등학생 살해 교사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울증 치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된 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차 소견으로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결론과 우울증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소견과 수사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력만으로 이 사건의 범죄의 중대성이 달라지거나 심신미약으로 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과 더해서 지금 명재환 같은 경우에는 대면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신상 정보 공개에 좀 영향을 미친 겁니까?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죄의 증거로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트리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요 증거나 주요 목격자가 존재하고 현장에서 다수의 증거가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내 범행에 대해서 대부분 자백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유무죄 판단이 크게 달라질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신상 공개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이제 오늘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 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그리고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명재환 같은 경우에는 이 범행의 동기, 왜 그 초등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 후 살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범행 동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 수순을 겪는 것이고 또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미 살인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검색을 시도했던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된 범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법정에 이르러서 정신병력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기타의 질환과 이 범행의 인과관계라든가 역량, 그 당시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건은 단순히 살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특가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죄라고 합니다. 즉 유괴해서 살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사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고 그 양형과 그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 계획, 준비 행위 모두 완벽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보안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범행 동기들을 특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를 바꿔서 최장 평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고일 지정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소식 들리지 않고 있고 당장 내일은 이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좀 늦어진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양쪽의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화문 천막 농성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저도 광화문에서 2016년에 열 며칠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지하철이 땅을 막 흔들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근데 너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또 백성들이 나서서 구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심지어 다시 귀환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노상원이 작성했다는 그 수첩 내용에 보니까 1차로 500명을 수거해서 연평도 가는 바다 위에서 배를 폭파해서 다 죽일 건데 2차, 3차, 10차까지 5천에서 10,000명 정도를 더 수거해가지고 이걸 죽여야 되는데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죽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국판 킬링 필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뭐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적인 신뢰 또 경제 상황 뭐 여지없이 추락할 겁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군정을 하겠다. 군인으로 통치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검찰 통치도 부족해서 확실하게 군을 통해 통치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건데 이 상황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또는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정치라고 한지 뭐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만 대체 정치를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그 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가진 권력을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직자들한테 맡긴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원리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잠시 맡겨진 권력을 가지고 영구적 권력 행사를 꿈꾸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국민이 맡긴 총구를 들이댔다고 하는 게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광화문 천막 농성 현장에서 비명계 주요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선 나라 위기에 처할 때는 국민들이 나서서 구했다며 윤 대통령이 귀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포감이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언제든지 재발 가능하다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관련 내용 포함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손정혜 변호사께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도 광화문 현장에서 비상행동을 이어가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선거 전까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선거 시기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늘 내일 이 선거기일을 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보여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헌재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심하고 숙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예.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그 중대성에 비추어 봐서 신속하게 가장 먼저 선고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예측을 깨고 지금 감사원장과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먼저 선고한다는 것은 이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라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애초에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 측에서 왜 탄핵 사건을 접수한 순서대로 선고를 해야지 대통령을 것을 먼저 선고를 하느냐 졸속 심리에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개진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숙고한 결과 먼저 선고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선고하겠다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들도 하나하나 고심하면서 선고 일정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달리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대통령과 관련한 선고가 예측을 깨고 더 늦어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은 한 이틀 전에는 그래도 선고일을 지정하고 물론 하루 전에도 선고일을 지정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엔 좀 오후까지 지켜봐야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헌재에서
현장에서 고심하는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서 유지,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통상은 2, 3일 전에 선고기를 지정하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선고를 진행을 해왔지만 우리가 서부지법 사건, 난동 사건 때도 봤고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날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그 일자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집결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집회 시에 어떻게 보면 좀 흥분된 상태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예. 혹여라도 미리 선고기를 지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서 안전 문제도 굉장히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종결된 사건 먼저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에 있어서 그걸 응답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심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헌재도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한 사건이고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하게 이 양쪽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과 사실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조금 전에 보고 오신 것처럼 장외 집회도 이어지고 있고요.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는 최장 시간 수기를 거듭하고 있는 건데 이대로라면 탄핵 소추위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또는 예상보다 굉장히 조속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고 그 자체도 신뢰할 만하고 숙고한 결정문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통령 측이나 다른 측에서는 너무 졸속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라도 오점이 없게끔 지금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평의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을 쓸 때 한 줄 한 줄 국민적인 설득 기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결정문을 쓰는데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탄핵 심판 사건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고 또 양쪽으로 갈라져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결정문에 들어가는 단어 한 줄 한 줄 그리고 조사 하나하나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면서 재판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지도 재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원탁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정해진 형식과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8명이 동시에 모여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들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누구라도 이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비밀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을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철통 보완으로 참석자 이외의 사람들은 배석하지 않고 특히 도청 방지 장치까지 하고 비밀 서약 방지 조합까지 하고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굉장히 비밀리에 어떤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회의실 원탁에 서열순으로 앉아서 이제 이런 평의의 의견들을 나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우리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쟁점별로 또는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철통 보안 속에서 평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총기 출고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또 그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비행 금지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나타난 이 난동행위라든가 테러 행위를 다 금지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총기에 대한 출고 금지 조치는 제가 생각해도 매우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그만큼 혹여라도 혹시 불상사가 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헌재 측이나 경찰 측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서부지법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충격이 그만큼 컸던 겁니다. 어떠한 불만이든 어떤 반대 의사표시든 폭력적인 행위로 우리가 법원을 상대로 공격한 전례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헌재 판단 이후에 있을 수 있는 폭력 사태, 더군다나 드론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물질을 투하하거나 이 드론으로 전자파를 차단해서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
한다던가 또는 무기를 소지한 채 침입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가능성들은 모두 제거한 후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는 결정으로도 보이는 상황인 만큼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잘 쓰고 심판 결정문을 설득력 있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고 당일 인명 피해가 없고 예. 질서 유지에 어떠한 그 하자가 없는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 선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매우 신중하고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가운데 모 지역의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서 헌법재판관을 테러한다는 내용을 경찰이 입수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경찰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법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폭력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택배 기사 등을 위장해서 뭐 테러를 하겠다 이런 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적으로는 정말 그 극심한 어떤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선고 전뿐만 아니라 선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 보안이라든가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뭐 흉기를 들고 간다 이런 취지의 어떤 여러 가지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정치적 의견 표명은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존의 질서였죠. 그것이 무너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수단을 어떻게 보면 아주 손쉽게 채택해서 그 일까지 올라오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수사기관도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탄핵을 반대하는 글을 도배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자동으로 글을 게시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만으로 처벌이 좀 가능한 건가요? 일단 현재 게시판에 한 27만 건 관련해서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글이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만 만약에 매크로를 통해서 고의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 업무방해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반복적으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이 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일례로 과거에 김경수 전 지사와 관련해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도 있었죠. 그때도 매크로를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일부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 것만큼 이 행위 자체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치, 사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